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입에서 시작된 티켓값 논쟁이 커지고 있죠. 최민식 씨는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지금 극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 좀 내려달라. 갑자기 확 올리면 나라도 안 간다. 라면서 비싸진 티켓값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민식 씨는 어려워진 영화업계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인물인데 그런 그가 갑자기 영화관 티켓값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간이 어리둥절해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민식 씨의 티켓값 발언의 배경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영화관 티켓 수익 정산을 둘러싼 멀티플렉스 그리고 제작사를 포함한 영화업계 간 불공정 정산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번 티켓 가격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영화인연대는 지난 7월 멀티플렉스 3사를 불공정 정산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이 내용을 취재해보니까 이 불공정 정산 이슈는 생각보다 꽤 오래 골마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한국의 영화 티켓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또 영화업계 종사자들은 왜 극장들이 정산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영화관 업계의 반박 또는 해명은 타당한 것인지를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티켓 가격을 보면 선진국들 기준으로는 평균 수준입니다. 하지만 1인당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보다도 높고요. 또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 세계 물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넘베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영화 티켓 가격이 12.28달러, 하나로는 약 15,000원 수준이고 또 세계 96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나옵니다. G20에 속한 19개 국가 중에는 9위로 추산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화 티켓 가격은 1인당 GDP로 봤을 땐 선진국들보다도 높은 편입니다. 1인당 GDP 대비 티켓 가격을 세계 상위권 국가들하고 비교해 본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영화 티켓 한 장의 가격은 0.00034달러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게 확인이 됩니다. 또 최근 들어 티켓 가격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평일 일반 기준으로 2019년 만원에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12,000원, 2021년 13,000원, 그리고 2022년 14,000원으로 단숨에 4,000원이나 올랐죠.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물가 상승률이 12.6%였던 걸 감안하면은 40%나 오른 티켓 가격은 그 가격 인상폭이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이 그 돈을 다 내고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신사나 카드사 할인이죠. 통신사 앱이나 신용카드사 앱 등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서 정가의 절반인 7,000원으로 보는 프로모션도 있죠. 전체 티켓의 매출액을 전체 관객 수로 나누면 관객 1인당 티켓을 얼마 주고 샀냐가 나옵니다. 이 가격을 객단가 혹은 ATP (Average Ticket Price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영화 한 평당 객단가는 9,633원이었습니다. 평일 일반 티켓 가격이 14,000원인데 이것보다 약 31.2% 낮은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할인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일반 티켓 가격보다 약 30% 이상 싸게 영화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 티켓 가격하고 객단가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 초 일반 티켓값이 만원이었을 때 객단가는 8,492원이었습니다. 약 1,500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2024년 2분기 기준 일반 티켓값이 14,000원인데 객단가는 9,633원, 약 4,4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영화관 티켓 할인율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실제로 이제 추세적으로 확인이 되죠. 영화업계 종사자들이 제기하는 논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극장들의 정상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할인이 있습니다. 앞서 영화관들이 티켓값을 올린 뒤 할인 활동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걸 보여드렸죠. 근데 정작 그에 대한 정사는 제대로 공개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영화 티켓 수입 분배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요. 극장에서 티켓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가세하고 영화 발전 기금이 빠집니다. 그리고 남은 액수는 이 분배 비율에 따라서 상영업체하고 배급사 그리고 투자사 이하 제작사까지 나눕니다. 극장이 약 45에서 50%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배급사와 제작사, 투자사들이 나머지 50에서 55%를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 객단가에 대한 수입 분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영관 업계에 따르면 고객이 영화 티켓을 발권하는 즉시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으로 넘어가고요. 극장들이 여기서 나오는 발권가액을 중심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업계 종사자들도 이 객단가 수입 분배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를 삼고 있지 않죠.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건 바로 할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영화 티켓 가격엔 각종 마케팅에 따른 할인도 들어갑니다. 멀티플렉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할인을 비롯해서 이통사, 카드사, 기업 제휴 마일리지, 구독 서비스 제휴 등 할인 종류가 수십 가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예를 들어서 14,000원짜리 영화 티켓을 고객이 통신사 할인을 받아서 4,000원 할인받아 만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할인한 4,000원은 누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이 영화관 측에 따르면 이건 영화관이 통신사나
카드사 개개와 맺는 계약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만약 극장과 통신사가 5대5로 비용을 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4,000원의 절반, 즉 2,000원은 극장 측이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2,000원은 통신사가 내기로 했으니까 극장 측에 그만큼 보전해주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통사나 카드사가 극장 측에 준 보전금 2,000원이 있죠. 이 또한 수입 분배 비율에 따라서 극장과 배급사 이하가 나눠 갖게 될까? 이에 대해서 멀티플렉스 측과 영화업계 측 입장이 엇갈립니다. 멀티플렉스 측은 이 또한 분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면 영화업계 측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 7월 4일 16개 영화 관련 단체가 모인 영화인연대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 특히 이 할인에 따른 보전금을 투자사나 배급사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를 함께 보시면요. 이 표는 극장 측이 배급사에 제공하는 부금계산서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 이걸 어느 정도로 분배를 하느냐에 대한 그런 표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가격대별로 입장 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따른 매출이 총 얼마인지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이 부금계산서를 보면은 프로모션에 따라서 통신사나 카드사 같은 곳이 영화관에 주는 보전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멀티플렉스를 공정위에 신고한 영화인연대 측은 극장 측이 깜깜이 정산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산되는 부금에 프로모션에 따른 보전금이 포함되는 건지 부정확하다. 영화관 측의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 영화관 연대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영화인연대에 소속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의 이하영 운영위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하영 의원은 저희와의 통화에서 극장 측이 프로모션에 따른 보전 비용을 부위를 따라 분배를 하고 있지 않다. 영화관 측이 어떻게 할인을 했는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영업비밀이라면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장 측이 할인 보전금을 우리한테 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영화관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깜깜이 정산에 대해서 극장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극장 측은 티켓 판매에 따른 정산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 프로모션에 따른 보전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극장 사업자들이 이 통신사나 카드사하고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GV 측 관계자는 저희와의 통화에서 프로모션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제공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업자로서 영업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영화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부족하다, 더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보전받는 금액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극장 3사를 포함한 영화관 이익단체인 한국상영발전협회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4일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들은 부금 정산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영화인 연대 측의 주장을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통신 할인이나 카드 할인에 대해서 극장이 통신사 및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배급사하고 공정하게 정산해서 배분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따져보면 사실 영화 제작사를 비롯한 영화업계 입장에서는 영화관들의 이런 주장이 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파는데 그 할인에 대한 정산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티켓값은 많이 올랐는데 정산 기준이 되는 객단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영화업계로서는 티켓값에 비해 객단가가 크게 낮은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영화관들이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으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영화관 측이 모든 정보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어느 업권에서 어느 수준으로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화관이 그에 대해서 보전금을 얼마나 받아서 정산을 해주고 있는지 정도는 이 영화업계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업계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고객이 통신사 앱을 통해서 할인받아 결제하는 경우 실제 고객이 결제한 액수보다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보시면은 15,000원짜리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 할인으로 4,000원을 할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포인트로 4,000원을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결제 금액은 11,000원이죠. 근데 영수증에는 1,500원으로 나온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500원이 어디로 간지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14,000원짜리 티켓을 이제 통신사 할인을 5,500원 받아가지고 8,500원에 결제를 했는데 이게 실제 결제된 돈은 8,500원인데 영수증에는 7,000원으로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것 또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1,500원이 사라진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영화관 티켓을 출력을 해도 그 티켓에 얼마의 결제를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영화관에 영수증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결제한 돈하고 이 영수증에 나오는 돈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황당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화인연대 측은 정상 과정에서 돈이 새고 있다. 이렇게 새는 돈만큼 통신사나 카드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극장들이 티켓값을 정산을 할 때 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영수증에 나온 깎인 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 결제된 돈과 다르게 깎인 금액만큼 정산을 하는 거니까 실제 결제액과 영수증 금액의 차이만큼 배급사하고 제작사 등의 정산이 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화관 측의 입장도 물어봤는데요. 이 CGV 측 관계자는 이슈체크팀에 외부에서 보존되는 금액은 배급사하고 모두 공정하게 정산을 하고 있다 라면서도 통신사 앱과 같은 외부 예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제 같은 경우에 결제액하고 영수증에 나온 금액이 다른 이유는 자신들도 잘 모른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점에 있어서는 영화관 측의 설명이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갈등은 이 티켓값이 비싸다라는 최민식 씨의 발언을 통해 부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영화관 측과 영화업계 측의 불공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이번 티켓값 논쟁 또한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영화업계에서 지적된 불공정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8년에는 공정위가 멀티플렉스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익 배분 방식을 임의로 조정을 했다. 그리고 인기 없는 영화들은 조기 종영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공정위가 멀티플렉스가 투자사나 배급사의 동의 없이 자체 할인권을 발행하는 행위, 그리고 멀티플렉스들의 계열 배급사 영화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진금과 고발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8년에도 이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다막했다면서 이제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와서 공정위가 조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할인에 대한 보전금 정산 문제 또한 업계에서 수면 아래에 잠재됐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영화관들이 통신사, 카드사 등을 통해서 할인 프로모션을 한 것은 1999년부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영화업계가 잘 돌아가면서 지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전금 정산을 문제 삼지는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멀티플렉스 3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영화관들이 티켓값을 올리고 할인을 많이 하는 형태로 경영 방식을 바꿨고요. 그 과정에서 멀티플렉스들은 적자를 탈출을 했죠. 그런데 정작 배급사나 제작사, 투자사들은 과거보다 수익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영화업계에서는 이 멀티플렉스 측이 할인에 대한 보전금을 제대로 정산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저희 이슈체크팀과의 통화에서 2019년까지 시장이 좋아서 멀티플렉스들이 더 많이 가져가도 우리가 수입이 나와서 아무 말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저수지에서 물이 빠지면서 모순이 발견됐다. 그 모순을 건드렸더니 극장들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할인제도 자체를 없애고 티켓 가격을 평준화해야 소비자와 영화업계 전반에 불신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할인 보전금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 영화업계는 정산 내역을 더 공개해달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멀티플렉스사들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한 사정 등이 숨어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신고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향후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